자,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은 작년까지는 그냥 5년 있다가 새 아파트에 짐 싸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6개월이 더 걸린다고.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나가고 분양가 올라가고 골치 아픕니다. 사고라도 나면은 그 대표이사 붙잡혀 갑니다. 무슨 중대재해처벌법 뭐 그래가지고.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대표이사를 서로 안 하고 대표이사 대신에 이사회 의장을 합니다.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신 들어갈 사람을 대표이사로 바지로 대표이사 놓고 그냥 이사회 의장을 합니다. 중요한 건 다 이사회 통과니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공사기간 길어지고 분양가 올라가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어, 나 같은 사람 국토부 장관 시키면 내가 그냥 싹 다 갈아잡고. 예. 자, 거기 사업 시행 계획의 이제 대표 유형을 한번 보시면은요, 159페이지입니다. 틀린 거 찾기. 이 3번 지문을 먼저 보시겠어요. 사업 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건설 계획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3번이요. 그러면 우리 요약집을 펴서 가로에 그것이 제외라고 써 있는 걸 한번 찾아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23페이지인가요? 123페이지. 예. 거기 보면은 지금 1번부터 13번까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7번에 소형주택 건설 계획. 이 소형주택이 이제는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었죠. 근데 정비법은 아직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바뀌면 이것도 바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우에는 제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일 때는 그 아파트형 주택 제외. 뭐 우리 아파트형 주택은 어떻게 짓나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죠. 예.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왜 아파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아파트형 주택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 안에다가 넣지 않는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조합이 나오는 게 아니죠. 예? 오늘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 공사 등등이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다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3번을 틀렸다고 하고 1번 1번은 생긴 지가 한 15년 됐나 이게. 예.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할 때 정비구역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을 때는 지자체, 각 시도에 있는 게 교육감이고요. 시, 군, 구에 있는 게 교육장이에요. 강남구에는 강남구 교육장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200m. 서울은 어디다가 정비구역을 지정해도 200m의 학교 다 있어요. 예, 서울은 다 있어요.
내가 심심해서 서울시 지도놓고 해봤어. 정비구역의 기본 면적을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 찍어보잖아요. 다 걸려. 없는 데가 없어. 앞에 저기 서울 외곽 쪽에 초등학교 정문에서 200 찍었더니 D가 중학교에다. 그러니까 다 있다. 그래서 1번 같은 것 때문에 15년 전에 생겼고, 이것 때문에 드디어 정비 사업에도 교육감이 나오는 거지. 개입을 하는 거지. 분양권 하나 줘야지. 2번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자가 빠졌지. 사업 시행 인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0년 전에 바뀌었어요. 사업 시행 인가가 계획자를 집어넣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바뀌었고요. 이 계획자 빼고 나오잖아요. 다 맡겨줍니다. 왜? 법률 용어는 글자 하나만 잘못 쓰면은 다 출제 오류가 돼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인데 계획자 빼먹었죠? 예. 인가를 하고자 할 때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 능력이 있다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 지정 개발자는 보통 시행사 아니면은 신탁회사입니다. 시행사나 신탁회사예요. 지정 개발자일 땐 정비 사업이 20% 범위 내에서 금액을 예치가 몇 글자야? 두 글자. 그래서 20%야. 한 글자당 10%씩이야. 시험에 30% 나와. 시험에서 30% 나온다. 거의 다 걸려. 어디선가 30% 들어봤거든. 30%를 도시개발법에서 봤어.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나중에 할 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례 30%야. 익숙하거든. 거의 걸려. 예치 두 글자 20% 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이거 아까 틀리다 그랬죠? 예, 그래서 틀렸고. 4번 시장, 군수 등은 계속 띄어쓰고 있네. 붙여서야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본을 14일 일반인이 공람하게 해라. 그런가 보다. 예. 5번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 60일 내 인가 여부 결정해서 통보해야 된다. 60일 오는 시험에 나와요. 예. 일단 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거. 여기는 항상 가로에 사업 시행 계획 제외되는 거 있죠. 그걸 항상 시험에 정답으로 내. 제외되는 거. 예. 그래서 제외되는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거 3번 있죠? 예.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제외. 나머지 한번 보시고 넘겨주세요. 예. 일단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가 나옵니다. 이때 이 조치 파트에서는요. 지금 거기 1번 문제가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죠. 임시 거주 시설과 관련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대표용 먼저 보시면 옳은 거 찾기가 나와요.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는 때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래 우리가 건축 허가 받거나 등기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게 돼 있어요. 저는 교수님처럼 매입해 본 적 없는데요. 대신 해줬어. 건축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해준 거야. 저 부동산 등기할 때 저 매입한 적 없는데요. 중개사가 대신 해줬어. 예. 나중에 서류 보면 다 매입한 걸로 돼 있어. 매입했다가 다시 할인해서 팔았어. 매입하고 그 자리에서 할인해서 다시 팔았다고. 기록만 남아 있어. 예.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대.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 내니까 돈이 없어서요. 그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지네들이야.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고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아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안 나와. 조합이 죽었어. 그래서
지네들은 매입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순환용 주택과 정비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세입자에 한해서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비구에 순차적으로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순환용 주택이 나옵니다. 예, 순환용 그리고 세입자에 한해서가 아니라 세입자 또는 소유자예요. 순환용 주택에는 세입자 또는 소유자라고 세입자에 한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순위는 세입자가 우선이에요. 이게 예전에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소유자가 우선 들어가고 후순위로 세입자가 들어가는 거였는데 용산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화염병 던지고 막 사람 죽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바뀌었습니다. 순위 세입자 우선으로 바꿨습니다. 예, 세입자. 그 다음에 후순위가 소유자. 그러면 순환 정비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재개발 사업을 최초로 한 데가 서울의 신림동 지역 재개발에서. 그 다음에 마장동 지역 재개발이 순환 재개발, 순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2000세대를 철거하려고 봤더니 한꺼번에 철거하니까 주변에 전세주택이 2000세대가 필요해. 전세가 폭등. 그러지 말고 임대 아파트가 한 500세대 있으니까 구역을 나눠 1구역 500세대 철거하기 전에 임대 아파트에 입주시키고 또는 임대 주택에 입주시키고 부시고 새로 짓고 완공되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순환입니다. 재개발 세입자나 소유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국가지자체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거주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 사용 신청을 받았을 때는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할 수가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야. 제3자에게 이미 사용 허가를 했을 때 그때는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4번 지문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3개 중에 하나. 5번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이주하는 상가 소유자가 상가 세입자.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이나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 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청계천 지역 재개발할 때 임시 상가를 동대문 야구장으로 썼습니다. 세입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동대문 야구장 철거하기 전에 임시 상가로 썼어요. 자, 그럼 1번 문제 임시 거주 시설 임시 일시 사용 임시 상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거기 보시면은 5번 지문을 먼저 보세요.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지자체는요 손실 보상 안 해줘요. 국가나 지자체 거 썼을 때는 손실 보상 안 해줘요. 지자체를 제외한 공공단체나 개인시설 이럴 때는 손실 보상 해줘요. 예. 그래서 지자체를 제외한 공공단체나 개인한테는 손실 보상 해줘요. 예. 국가 지자체한테 거 빌려 쓴 거는 손실 보상 안 해줘요. 예. 국가나 지자체 거 빌려 썼는데 손실 생겼다 손실 보상 안 해줘요. 5번 틀렸고 1번 사업 시행자는 자 2개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구역 안이나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임대아파트, 임대주택에 주택자금 융자할선 이주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거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1번 맞고요. 2번 사업 시행자는 임시 거주 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개인도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3번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 체결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 3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칙은 거절하지 못하지만 국가, 지자체가 임시 사용 신청 받았을 때 원칙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외적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3개. 3개 중에 하나가 요거다. 4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 공사 완료했을 때 완료 날 30일 내에 임시 거주 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4번 지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어요. 그러면 임시 거주 시설 임대 주택을 임시 거주 시설로 했는데 이걸 철거는 부시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멀쩡한 임대 아파트 왜 부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렇죠? 예. 조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조문을 만들어서 그래. 예전에 내가 이 일을 계속 제기했던 게 원래 임시 거주 시설이 아니라 임시 수용 시설이었어요, 예전에. 이게 3년 전인가? 3년 전까지는 임시 수용 시설이었다고요. 이걸 바꾼 거야. 임시 거주 시설로. 내가 바꾸자고 계속 얘기했어. EBS에 나와서 임시 거주 시설로 바꾸자고 EBS 강의 내가 10년 하면서 10년 동안 떠들었어.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난민들이야? 난민이냐고. 난민들 아니잖아. 근데 임시 수용 시설이라고 그랬다고요. 참 난민도 아닌데.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된다. 임시 거주 시설로 바꿔야 된다고 EBS 방송에서 내가 10년간 떠들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바뀌었어. 3년 전에. EBS 마지막 해에 바뀌었어. 마지막 해. 거주 시설. 근데 안 바꾼 게 이거야. 30일 내 임시 거주 시설 철거하라고 그랬죠. 아까 임시 거주 시설 뭘로 쓴다 그랬어? 임대 주택을 갖다 쓰는데 그러면 멀쩡 임대 주택을 왜 30일 내 철거? 그리고 철거를 한다 그래도 30일 계집을 철거해도 30일은 걸리겠다. 그렇죠. 그러면 임시 거주 시설은 철거한다는 것은 천막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우리 홍수 나가지고 저기 보면 무슨 학교 강당에다가 천막 치잖아요. 그거나 30일 내 철거가 가능하지. 이 사람들한테 거기 살란 얘기냐? 말이 아니죠. 이때는 철수의 의미로 보셔야 되는 거야. 이때 철거는 건물을 부신다는 철거가 아니라 간판을 띄는 거야. 무슨 아시겠어요? 철수의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 예. 충분히 오해할 만하지. 그래서 철거라 말 보고 말이 아니야. 어떻게 30일 내 임대 아파트를 부셔서 틀렸다는 사람이 계시거든요. 오해할까 봐 설명드리는 거예요. 원상 회복해라. 원상 회복한다는 건 부시고 만든 게 아니라 간판 띄란 얘기야. 5번 아까 보셨고, 자 2번 문제 틀린 거 찾기. 1번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 보상할 때는 준공인가 이해할 수 없다. 1번은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수용에 대한 특별법이 우리 공치법이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법이라도 수용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공치법을 적용해요. 근데 공치법에서는 대원칙이 각종 수용 보상금은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이에요. 사전 수용하기 전에 현금 보상 원칙이라고. 근데 정비법에는 예외가 나와요. 사후 현물 보상이 가능.
그래서 사후 현물 보상이 가능한 게 정비법의 특례가 있어요. 그러면 사후 현물 보상은 바로 이건데, 자, 수용당하는 사람,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수용당하는 사람한테는 원래는 공치법이 적용되면 사전에 수용하기 전에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현금 보상하려면 일단 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하지 말고 정비 사업 끝나고 나면 아파트 남잖아. 그걸로 수용 보상금 대신 주는 게 사후 현물 보상이라고. 그러면 사후 현물 보상은요,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준공인가 받거든. 준공인가 이후에 당연히 할 수 있지.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 보상할 때 수용당한 사람들한테 새로 지은 아파트로 수용 보상금 대신 주는 게 현물 보상. 사후 현물 보상. 준공인가 이후에 보통 줘.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 제한, 사용 금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는 경우에만, 만자가 붙었네. 예.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만자 붙어도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고요. 틀린 게. 그래서 긴급히 정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토지, 물건 그 밖의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이 2번 문장이요, 상당히 긴 문장인데 그것을 줄이다 보니까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아. 이 조문은 언제 생겼냐 그러면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생겼어. 이 지문이 포항에, 이제 포항 지진 났었죠.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생긴 게 요 2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포항에 지진 났는데 아파트의 벽이 쩍 갈라져가지고 아파트 틈 사이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있어. 예. 그때 생긴 좀 이거예요. 예. 재건축 사업일 때 천재지변. 그리고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아. 재건축 사업할 때 재건축 조합이 언제 토지 건물들을 갖다 권리를 재건축 조합이 취득할 수 있느냐, 그 조문에 대한 얘기가 이거예요. 예. 천재지변 났을 때 재건축 조합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예. 그 재건축 조합이란 말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다고. 재건축의 사업 시행자. 자, 3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요, 공치법상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즉 수용할 수 있다. 사업 인정 공익 사업이라고 인정받는 걸 말하고요. 공치법에서는 사업 시행자는 언제 수용권을 취득해요?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때. 정비법은 언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수용권을 취득해. 4번 수용 사용에 대한 재결 신청,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을 때 보상금을 정해달라는 게 재결 신청이에요. 사업 시행 또 틀렸네. 계획자 빼먹었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 기간 이내. 그렇죠? 자, 재결 신청 기간이 공치법은 1년 내라 그랬잖아요. 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일 때는 1년 내가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내. 도시개발법에서는요, 1년 내가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정비법은 사업 시행 기간 내. 그 다음에 주택법은 사업 승인, 사업 계획 승인 기간 내. 사업 계획 승인 기간. 예? 여러분 그 특강 자료에 다 있어. 미실 다 쳐놨다니까. 사업 계획 승인 기간 내. 하여튼 1년 내가 아니라 그 사업 기간이란 뜻이야 다. 예. 나도 이거 평소에는 못 외워. 그냥 마이크를 갖다 대면 입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지. 평소에 못 외워. 어떻게 이런 걸 외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죠. 못 외운다니까. 그냥 마이크 갖다 대면 입이 알아서 움직일 거야.
손이 알아서 움직이거나 그러고 평소에는 아무 기억도 없어요. 어저께도 제가 그 봉천동 중앙에 가서 협회 중앙 실무 교육하고 왔거든. 합격하시면 나흘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 예. 어저께 실무 교육. 9월달 첫째 주 목요일 날은 또 우리 그 협회 창립 40주년 만에 처음으로 창업 아카데미가 되고, 거기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요 창업 사관학교 이렇게 홍보가 나와 있고, 여러분이 얼굴 아실 만한 사람이 3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9명 중에 3명. 여러분들은 협회에서 전국에서 선정한 9명의 전문가 중에 3명을 알고 대단하지, 그렇죠? 예. 그러면 느낌이 오잖아. 내가 자격증만 따면은 그냥 연줄이 있어서 어떻게 중개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동기부여가 있는데도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다른 학원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에 5번 지문에 정비구역에서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사용은 원칙은 다 공치법이다. 예. 자, 3번 문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따로 물어볼 때요 지문 5개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물어보면 좋은 게 5개의 지문이 딱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틀린 거 4번 지문. 주거환경 개선 구역은 관리 처분 계획 방법으로 시행할 때는 1종 3종이죠, 그렇죠? 자,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사업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이나 또는 자력 방식일 때는 그 지역의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요약집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죠. 몇 페이지인가 불러줘. 예. 요약집에 나오는 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한 번만 들어보면 되니까. 124페이지. 124페이지 나오죠? 박스에 나오죠? 있죠? 예.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나 또는 수용 방식일 때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200세대 이상일 때는요.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을 지면 혜택을 줘. 용적률 크게 주려고 준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러면 시험에서는요. 이거 환지 방식이나 자력 방식, 그렇죠? 2종이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2종류가 있어. 진짜 환자, 나이롱 환자. 그래서 환자가 2종류가 있다고 해가지고 외우시는 누님들이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2종류가 있다. 2종류. 진짜 환자와 나이롱 환자. 나머지 2개 방식은 3종. 임대주택 200세대에 질련다 그러면은 용적률 크게 주겠다고 준주거죠. 결정고시. 또 다 맞췄다. 예. 틀린 거 봤고, 그 다음에 거기 1번 지문을 보시면은요 또 나왔고, 2번 주거환경 개선 구역에서는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결정 구조 설치 기준은 따로 정한다. 왜? 이 달동네죠. 달동네에 도로나 공원 설치할 때요. 기준을 따로 정하는 거예요. 달동네에는요. 도로나 공원 설치할 때 달동네에서 기준을 따로 정한다고요. 예를 들면은 아니 우리 그런 공원을 여기 조그맣게 지으면 안 돼요. 그런 공원은 좀 크게 지어야 되는데 달동네에서 그러면 우리 못 지어 그랬더니 지어만 주면 고마워요. 예. 도로 도시가 도로죠. 그런 도로는 여기다 설치 못해요. 그 도로는 4m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폭이 3m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설치 안 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해주세요. 없는 곳은 나으니까 기준을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2번도 법 주문에 있지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예. 관리처분 계획, 수용 방식 3중이라 그랬죠? 3중. 5번 임대주택 200세대 준주거지역. 예, 못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맞힐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등이 163페이지에 나오죠. 한번 펴보세요. 예. 대표 유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낡은 토지 대신에 새 토지로 바꿔주는 게 환지계. 낡은 토지 위에 낡은 건물을 새 토지에 새 건물로 바꿔주면 관리처분 계획. 건물까지 지어서 바꿔주면 관리처분 계획. 땅만 바꿔주면 환지 계획이죠. 자, 대표 유형을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기. 4번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는 재건축 사업은 과밀 억제 권역의 대표 서울시 재건축 사업은 1세대가 수개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3주택까지만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 서울 전부 다, 북쪽으로는 의정부, 남쪽으로는 수원까지예요. 이런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요, 3개까지 재건축할 때 분양권 3개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1개만 분양권이야. 2개를 팔아야 돼. 4번이 틀려. 1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를 공유. 우리 공유는 무조건 하나. 그렇죠? 2인 이상이 공유했다. 여러 명이라도 하나 공유했으면요. 이때는요. 조례로 또 따로 정하고 있다. 이거는 토지를 공유했을 때 얘기예요. 2인 이상이. 이거는 예전에 없다가 생긴 지 한 15년 됐어요. 이게 왜 생겼냐 그러면은 이런 건 보세요. 재개발 지역에서는 토지만 갖고 있어도 분양권 나오고 건물만 갖고 있어도 분양권 나오잖아요. 근데 토지나 건물을 여러 명이 공유했다 그랬을 때는 공유자가 몇 명이든 분양권 1개만 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억울한 삶이 생긴 거야. 이 토지가 면적이 엄청나게 커. 이 토지 면적의 4분의 1만 있어도 40평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정도야. 그런데 이 토지를 갑하고 을이 공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하고 을이 공유했다고 했기 때문에 분양 몇 개 줘야 되는 거야. 하나 주는 거야. 갑하고 을이 서울시도 항의하는 거지. 아니 우리 토지 4분의 1만 있어도 40평대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는데 우리를 갖다가 분양 하나밖에 안 주고 말이 되냐 그랬더니 서울시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그러면 너네들이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필지를 분할해 놨으면 토지를 분할해서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토지를 분할해 놨으면 분양권 내게 되는 거 아니냐. 너네들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다. 혹시 들어봤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안 들어봤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는 말 안 들어봤어? 소멸시효의 인정 원인 중에 하나는 입증 책임이 힘들다. 입증이. 그 다음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랬더니 갑하고 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분할하고 싶었다 이거야. 우리도. 갑하고 을이 형제지간이야. 아버지가 민법을 공부했어.
공유물 분할 금지라는 걸 공부하셔서 최장 5년으로 자식들이 싸울까봐, 자식들이 뭐 분할 갖고 싸울까봐 아버지가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해놓고 최장이 5년이거든 해놨거든요. 우리도 분할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민법 공부하는 바람에 괜히 쓸데없이 중개사건 다녀가지고 민법만 공부하고 가지고 우리가 분할 못했습니다.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 조문 신설했어. 그래서 2인 이상 1토지를 건물 아니야.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을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공급할 수 있다. 그 얘기는 2개 이상도 줄 수 있다. 서울시 조례에 있어요. 3번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새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다. 붕괴하는 조문입니다. 왜? 기숙사 하나밖에 없어. 웬만한 회사 하나밖에 없는데 소유한 주택 수만큼 한 개 주겠다는 얘기야. 예. 우리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 학생 중에요, 미제 화장품 판매업 하시는 분 계셨어요. 혹시 메리케이라고 아세요? 그 판매업 하시는 분 계셨는데 추석 때였어. 교수님 이번 추석 때 교수님한테 선물로 여성 화장품을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몇 개 주실 건데요? 부인 수만큼. 여성 화장품을 부인 수만큼 몇 개 주겠다는 거야. 하나. 예. 요거 배운 거 흉내내는 거야. 바로 응용하는 거지. 바로 응용하는 거지. 바로 응용. 합격. 예. 바로 응용하지, 그렇죠? 예. 그럼 이거 별로 하나밖에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쓸데없이 만들어 놨죠. 5번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요, 원칙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이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 이런 데서는 재건축을 안 해. 수익이 안 나와. 그 돈 있으면 새 아파트 사는 게 더 싸게 먹혀. 뭐 그런 데서 재건축할 때 어떤 사람이 낡은 아파트 3채 갖고 있대. 5채 갖고 있대. 분담금만 내면 새 아파트 5채로 바꿔주는 게 사업에 훨씬 더 유리해. 예. 그런데 만에 하나 거기가 갑자기 무슨 개발 호재가 생겨가지고 막 투기가 일어나.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지정했을 때는 분양권 한 개만 준다 이거지. 예. 1번 분양 통지, 분양 공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거. 2번 보시겠습니다.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통지한 날로부터. 토지 등 소유자한테 우리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았으니까요. 분양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양 신청하세요. 통지했습니다. 이 통지를 받고 30에서 60 사이 날짜. 그 얘기는 30에 60 날짜를 정하라는 거예요. 통지한 날로부터 50일 내 분양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할 때 30에서 60 사이의 날짜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통지한 날로부터. 2번이 틀렸고요. 2번은 예전에 시험에도 나왔었고. 1번 지문 보겠습니다. 90일 내에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 통지가 바로 밑에 통지야. 통지하고 30일에서 60일 이내 분양 신청. 그 다음에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나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의 공고. 이 공고가 분양 공고라고 부르는 겁니다. 분양 통지, 분양 공고. 3번 사업 시행자는 지장이 없을 때는요. 분양 신청기 20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보통 분양 신청 기간 연장했다 그러면 거기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야.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돼. 왜? 분양 신청 첫날 다 마감. 그게 정상이거든. 이거
이거는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가끔 여러분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 막 줄 서 있죠 사람들이요. 옛날에 그 우리 부동산 학생 중에서 잘 잘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착한데 왜 잘리는가 봤더니 분양 사무실에서는요. 그 모델하우스 앞에 사람들이 100m 줄 서 있거든. 근데 겨울이었어. 추위에 떨고 있잖아. 그때 다 들어오라 그런 거야. 왜 줄을 세우는데? 동네 소문을 내기 위해서 줄 세우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분양 모델하우스에 가면 절차가 복잡해. 앞에서 뭐 신원 확인하고 뭐 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일부러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턱을 만들어 신발을 벗고 주머니에다가 놓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위생을 위해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만드는구나. 그게 아니라 신발을 벗고 뭐 신발을 갖다가 먹이다 주머니에 넣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지만 뒤에 사람 줄을 서거든요. 그 지나가다 보면 야 모델 앞에 막 사람이 100m 줄 서 있거든. 야 저기가 인기 있는가 보다 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줄 서 있다고 막 빨리 들어와라고 막 그러는 거야. 안에 내부 공간이 넓어도 줄을 세워야 돼. 근데 원래 내부 공간 넓게 만들면 안 돼. 그럼 사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몇 사람 안 서 있게 만들 동선을 그렇게 짜야 돼. 예. 그래서 저 잘린 이유를 알겠다니까. 잘린 이유. 나도 잘랐을 거야. 내가 먼저 잘랐을 거야. 이제 정신 나가. 괜히 거기 턱을 만들어서 신발 벗고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절차가 복잡해야지만 뒤에 줄을 서거든. 잘리더라. 자, 그래서 이 연장이 된다는 것은 흥행이 안 된다는 뜻이야. 4번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 신청할 때는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라. 뭐 내용 증명하라는 얘기겠지 뭐. 아니면 등기로 하던가 그렇죠? 등기로 하던가. 4번은 시험에 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 아니 이 부분에서 문제 한 문제밖에 못 내는데 그 뭐 우편까지 내겠어? 예. 5번 투기 과열 지구의 정비 사업에서 이거는 중요해요. 투기 과열 지구 밑줄 쳐놓고 정비 사업에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밑줄 치시고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다. 청산 대상이 돼요. 그러면은 작년에 한남 3구역에 조합원 3,000명이 넘는데 200명 넘는 사람이 청산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200명이 왜 청산 대상이 됐느냐? 여러 가지의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자기가 관리 처분 계획에 분양 대상자가 된 적이 있었어. 예. 그러면 요걸 본인이 기억을 하거나 또는 이 사실을 공인중개사가 물어봐서 알면은 저 여기가요 투기 과열 지구인데 몇 년 전에 분양 대상자 되셨어요? 글쎄 그러면 그 서류 한번 줘보세요 해가지고 4년 11개월이야. 그러면 이분은 청산 대상이 돼버려. 근데 5년 넘어서 5년 1개월 지났어. 그러면은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서울에 5명 정도밖에 안 돼. 5명의 특징, 공통점, 내 제자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모르잖아.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 사시는 분 이거 알고 사겠어? 모르죠. 또 함정이 있어. 자기가 분양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본인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세대에 속한 자. 자기 아버지가 분양 대상자에 속할 때 자기는 대학생이었는데 자기는 대학생이어서 23살 4살 대학생이었는데 얘가 뭘 알겠어. 근데 얘가 이제 나중에 부모님한테 재산을 증여받거나 그래가지고 재개발 지분을 사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너 청산 대상이야. 그래서 아니 저는 분양 대상자 선정된 적이 없어요. 너네 아버지가 선정된 적이 있어. 4년 11개월 전에. 너는 그 세대에 속한 자였어. 그거 어떻게 알아 이거. 그런데 이걸 물어봐 주는 중개사가 서울에 5명이 있어.
고객한테 물어봐 주는 거야. 예. 5명의 공통점 뭐야? 내 제자야. 예. 물어봐 주는 사람 5명 있어. 예. 예. 그렇죠.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한남 3구역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예.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며칠 낸가? 90일. 그렇죠? 예, 90일 내에 그 자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 이때 손실보상은 옛날엔 청산이었어. 청산에 관한 그러니까 청산이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가 이해가 쉬웠거든. 근데 이걸 갖다가 멀쩡한 청산이라는 단어를 손실보상으로 바꿔놨다니까. 참 이해가 안 돼. 왜? 무슨 손실을 봤다고. 예. 협의를 해야 된다.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는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지금 거기 보시면은 60일 내에 수용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재결하죠.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수용할 때는 수용 보상금 주는 거고 수용 재결로. 예. 그러면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 소송. 이때 매도 청구 소송이 바로 형성해소. 혹시 들어봤습니까? 형성 판결 들어봤어요? 형성해소 들어봤어요? 형성해소. 형성해소를 했을 때 형성 판결이 나오는 거야. 예. 그러면 형성 판결이 바로 이거예요. 매도 청구 소송. 매도 청구 소송이 바로 형성 판결입니다. 팔아라 하고 너네도 이거 팔고 나가 우리 조합에다가 매도 청구 소송을 하면은 매도가 되는 거야. 청구 소송에서 그러면 판결에서 매도된 것으로 본다 판결하고 남는 문제는 가격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상물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죠. 지상물 사가라.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 매수 청구 행사하면 어떻게 돼? 매수가 된 걸로 봐. 남는 것은 대금 지급 문제만 남는 거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서 법률 효력의 발생 변경. 나 이거 어떻게 이걸 외우고 있지? 우등생도 아니었는데. 자, 그래서 요거 2번은 가로 한 10원 넣는 거 이해를 조금 하시면은 암기가 쉬워요. 예.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